이번 시간에는 창업 트렌드 이해, 빅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창업 성공을 위한 미래 기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조개구이 전문점, 닭갈비, 천원 김밥 전문점, 막걸리 주점, 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반짝 유행했던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입니다. 패션에 유행이 있듯이 창업에도 유행이 있는데요. 창업 아이템은 도입, 성장, 성숙, 쇠퇴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거칩니다. 반면 반짝 업종은 성장과 성숙의 단계가 없죠. 도입과 동시에 쇠퇴로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 반짝 창업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0년간 뜨고 진 반짝 사업들은 왜 성장과 성숙의 단계 없이 짧은 운명을 마감했을까요? 요즘 잘 나가는 사업 어디 없을까에 집착해 수요가 몰리는 곳만 바라다 보면 공급 과잉이라는 시장 악재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유행과 트렌드는 다릅니다. 미국의 트렌드 전문가 페이스 팝콘은 트렌드와 일시적인 유행의 차이를 일시적 유행이란 시작은 화려하지만 곧 쓰러져 버리는 것으로서 순식간에 돈을 벌고 도망가기 위한 민첩한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 유행이란 제품 자체에 적용되는 말이다.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트렌드란 크고 광범위하다. 트렌드는 바위처럼 꿋꿋하다. 그리고 평균 10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창업 트렌드 이해. 여러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기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상인뿐만 아니라 건설업, 운송업, 그리고 법인 사업자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되는 개념으로는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 상시 근로자 규모와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무등록 사업자도 포함하며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은 근로자이거나 실업자, 구직 포기자가 됩니다. MZ세대가 경제활동의 주력 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모든 산업계가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오프라인 기반 생활 양식을 신속하게 디지털화 시켰고 소셜미디어,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MZ세대는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트렌드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박신혜와 박혜균 연구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MZ세대의 인구가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며 M세대는 20.6%, G세대는 11.9%로 집계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 분야에서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주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개인이 자아 개념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 선천적 특성, 상황 등으로 결정되며 다양한 활동, 관심, 선호, 태도, 소비, 기대, 감정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소비자 행동학적 측면에서 MZ세대 라이프 스타일의 고유한 특성은 팬데믹을 지내며 새로운 뉴노멀로 부각되면서 더욱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소비 성향이 개인적 취향과 가치에 관한 선호가 명확하고
이들은 사회관계망이나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경험 가치를 추구합니다. 미래 관점에서도 수입보다는 여가 시간의 확보를 중시하는 워라밸 가치관이나 자기 만족을 지향하는 인식이 뚜렷합니다. 또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가 되기도 하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이나 친환경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MZ세대는 소유보다 경험 기반의 경제성, 편의성을 추구하는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세대이기도 하고 밀레니얼 세대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며 향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될 G세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라는 개념은 특정 기간 출생하여 인생 발달 단계의 동일한 사건과 이벤트를 경험하며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주목받는 G세대는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Y세대와 X세대에 이어 알파벳 마지막 순서에 해당되는 의미에서 G세대라 호명됩니다. 우리 G세대의 주요 특성을 알아볼까요? 첫째, 스마트폰을 쥐고 자라면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사피엔스라는 별명을 가진 세대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어 포노사피엔스는 휴대폰을 뜻하는 포노와 생각, 지혜를 뜻하는 사피엔스를 합쳐 그렇게 만들어진 신조어로 지혜가 있는 휴대폰이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인터넷과 IT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SNS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자연스러워 스스로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답게 신기술에 민감하고 5개의 화면을 한꺼번에 오가는 멀티태스킹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4D 차원에서 사고하며 8초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단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인지적 문제에 능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넘나들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텍스트보다는 비주얼 컨텐츠의 선호도가 높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G세대는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이 급성장했던 유년기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신기술에 민감하며 이를 소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들은 광고의 주체가 되는 세대로 인플루언서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데 익숙하며 소유보다는 공유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해결하거나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 의사표출 행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G세대는 인종, 성별,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와 민족성이 들키고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편견이 없는 세대로 여겨지기도 하며 공정과 평등을 중시하고 가치를 중시합니다. G세대는 가치에 민감한 세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꺼이 돈을 냅니다. 미닝아웃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로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소비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G세대에게 ESG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라는 응답이 각각 83%, 80%, 72% 정도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응답자의 81%가 기업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싸고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G세대는 이제까지의 세대와 달리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 전체에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함께 해온 세대로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 신인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몇 가지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첫째, 밀프렙입니다. 밀프렙은 일주일치 식사를 한 번에 미리 준비해 놓고 끼니마다 꺼내 먹는 방법으로 식사와 준비의 합성어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고 시간과 식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둘째, 간편 요리입니다. HMR, 가정식 대체식의 약자로 일종의 즉석식품을 뜻합니다. 일부 조리가 된 상태에서 가공 포장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조리로 혼자서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식재료 구입, 식재료 손질, 조리, 섭취, 정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가정 대용식은 이런 과정의 노력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의 재료들을 손질한 후 어느 정도 조리가 된 상태에서 가공 포장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데우거나 끓이는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음식으로 완성됩니다. 기존의 냉장 냉동 식품에 비해서 신선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는 비건입니다. 비건은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프루테리언,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플렉스테리언 등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전 세계의 비건 시장 규모는 2018년 15조 6천억에서 2025년 29조 7천억으로 예상되며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넷째, 집과 수면입니다. 작년 기준 건축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181만 세대에 달합니다. 이런 수준의 노후 주택은 2030년이 되면 521만 세대로 급증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시장에서 노후 주택의 증가는 긍정적인 트렌드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6년 28조 4천억 수준이던 홈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2017년 30조 원을 넘겼고 작년에 40조 원, 올해는 약 49조 원에 이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구 시장을 둘러싼 변화를 보면 주택 공급 감소,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분양 감소는 자연스럽게 입주 가구 수를 줄였고 이전과 같이 재건축, 재개발 공급량도 많지 않으니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케아 등장으로 인해 특히 가구도 패션처럼 취향에 맞도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홈 퍼니싱 시장이 확대된 것도 그런 영향입니다. 이제 새 아파트, 혼수에 집중하던 사업 구조를 과감히 바꿔서 리모델링 분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샘의 리하우스 사업부가 대표적입니다. 한샘을 다시 매출 2조 원으로 만들도록 도움을 준 사업부 한샘,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 과거의 성장세일 때 아파트 신규 분양 증가가 큰 이유였습니다. 고속 성장 시기만 해도 연평균 약 85만 건 수준이던 아파트 신규 분양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119만 건 정도로 급증하였고 이 사이에 현대리바트나 한샘도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오픈마켓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 온라인 장터를 말하는데요. 개인과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간 유통 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물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이며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2022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인터넷 서비스는 포털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앱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네이버에서 2조 8,056원이 결제되었고 쿠팡에서 2조 4,072억 원, 이베이 코리아에서 1조 6,106원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고 배달의 민족 1조 4,776억, 11번가 ssg.com, 티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독경제입니다.
구독 경제란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 쓰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공유 경제와는 다른 발전된 개념인데요. 공유 경제의 공유 플랫폼이 생략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주는 직관적인 느낌은 아주 많고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왜 이런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 빅데이터를 검색해보면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여 의미와 가치가 있는 단위로 묶인 데이터 덩어리,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포함하여 일컫는 말, 대용량 데이터가 뭉친 형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검색 결과가 제시됩니다.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위키피디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분석,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로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 맥킨지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셋 규모로 빅데이터 분량 기준은 산업 분야에 따라 상대적이며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관리 시스템 능력을 넘어 대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셋, 이를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분석하여 의미 있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방대한 양으로 발생하면서 정보 홍수, 정보화 시대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2007년 스마트폰의 탄생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모바일의 확산은 많은 정보를 만들게 해줬고 빅데이터 개념을 좀 더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성능의 증대, 데이터 저장 장치 비용 감소는 빅데이터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메모리 저장 비용의 하락,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확산, 데이터를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개발 등도 큰 요인이 됩니다. 오늘날 인간은 빅데이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물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과 SNS 등은 인간과 관련된 엄청난 데이터들을 매 순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빅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말은 결코 가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데이터는 자산, 자본, 돈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이는 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의 원유라고도 합니다. 원유는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석유나 휘발유가 되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의약품 원료, 섬유로도 재탄생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여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개발과 활용이 무궁무진한 원유에 비유됩니다. 데이터를 알면 수백 년 전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거 기상 데이터는 향후 몇십 년 내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야버스 노선도나 심야 로켓 배송, 카드사나 보험사의 고객 맞춤형 상품 출시 등 이처럼 빅데이터는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의 정보의 집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그 역시 거의 모든 사람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빅데이터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브라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정보 보안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빅데이터는 고객 경험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제품 개발, 예측적 유지 보수, 고객 경험, 사기 및 규정 준수, 머신러닝, 운영 효율성, 혁신 주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제품 개발에 활용됩니다. 넷플릭스 및 프록터&갬블 같은 회사는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과거 및 현재의 제품 서비스의 주요 속성을 분류하고 이러한 속성과 옵션의 상업적 성공 간의 관계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P&G는 포커스 그룹, 소셜미디어, 테스트 시장, 초기 매장 출시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신규 제품을 계획하고 생산하고 출시합니다. 빅데이터는 예측적 유지 보수에 활용됩니다. 장비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장비 생산 연도, 제조사, 장비 모델과 같은 정형 데이터는 물론 수백만 개의 로그 항목, 센서 데이터, 오류 메시지, 엔진 온도 등 비정형 데이터 안에도 깊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징후들을 분석함으로써 유지 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부품 및 장비 가동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고객 경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유치 경쟁이 시작되었고 고객 경험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소셜미디어, 웹 방문, 통화 기록 및 기타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호작용 경험을 개선하고 제공하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옵션 제공을 시작하고 고객 이탈을 줄이며 문제를 사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사기 행위 방지와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 관련 기업에서 특히 매우 중요한데요. 보안은 단순히 소수의 악질 해커가 아닌 전문 해커들로 이루어진 집단 전체에 맞서는 것입니다. 보안 환경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에서 사기를 나타내는 패턴을 식별하고 대량의 정보를 집계하여 규제 보고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는 그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대신에 머신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도 불리는 명칭처럼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과는 다르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규칙을 입력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해 머신러닝 훈련을 한 덕분에 유튜브에서 자신의 성향과 잘 들어맞는 동영상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운영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운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생산, 고객 피드백 및 반품, 기타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현재 시장 수요에 따라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혁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 기관, 기업,
그리고 프로세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활용할 새로운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통찰력을 사용하여 재무 및 계획 고려 사항에 대한 결정을 개선할 수 있고 트렌드와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적인 가격 모델을 구현할 수 있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 및 공기업에 의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가격이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빅데이터 분석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제공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별, 내용별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하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포함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목록 메뉴에 들어간 뒤 필요한 데이터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해 보세요.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공공데이터 기반 스마트 음식 관광 레드테이블을 소개합니다. 레드테이블은 음식 관광 전문 관광 벤처 기업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의 모범 식당과 로컬 식당 등을 데이터로 구축하는 디지털 전환, 온라인으로 예약, 주문, 결제하는 스마트 관광,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글 예약은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구글 어시스턴트 등에서 쉽고 빠르게 음식점을 찾아 예약, 주문,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별 여행을 많이 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 타겟입니다. 특히 구글 예약 서비스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국어로 서비스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에서 자신의 언어로 음식점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빅데이터는 민간 부분의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금융 관련 기업 등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특히 빅데이터 자산을 놓고 수익 모델 창출 등 활용처를 모색하고 있던 통신사나 카드, 보험 등 금융기업들이 공동 연구나 협력 및 제휴 등을 통해 세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협력이나 제휴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분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은 매출 기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상인뿐 아니라 건설업, 운송업까지도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창업 트렌드로는 밀프렘, 간편요리, 비건, 집과 수면, 오픈마켓, 구독경제 등이며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특징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전 세계 확장으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방대한 양으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의 확산으로 빅데이터 개념이 빠르게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으며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여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도 만들어주기에 개발과 활용이 무궁무진한 원유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정보 보안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윤리의식 함양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